안녕하십니까, 이정환입니다. 학원에서 제공하는 9주차 학원 제공입니다. 복습 기본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이제 4월달 과정도 다 끝나고 5월달 과정이 시작됐죠. 요약 과정입니다. 정말로 빡세게 공부를 하셔야 될 시기입니다. 자, 1번 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 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이 4가지가 있죠.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부종성은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는 성질. 수반성은 채권이 양도되어 타인에게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이전되는 성질. 불가분성은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체를 경매할 수 있는 성질. 물상대의성은 목적물이 멸실훼손 공용징수되고 보험금이나 보상금이 나오게 되면 그 보험금, 보상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성질. 4가지가 있죠. 자, 1번 담보물권의 부종성 때문에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는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이죠. 2번 유치권은 우선 변제효가 없기 때문에 그 보험금, 보상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물상대의성도 없죠. 하지만 수반성은 있죠. 4번 불가분성은 공동저당의 일괄 경매하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의 목적물이 불가항력적으로 일부 멸실된 경우, 이 2가지 경우에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물상대의성은 질권의 명문 구정이 있고요. 저당권에 준용하고 있죠. 따라서 저당권에만 인정된다가 틀렸죠. 부종성은 근저당권, 즉 약정 담보물권에서 완화가 되어 있죠. 따라서 옳은 것은 1번 이렇게 되겠죠. 2번 유치권, 타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 있을 때,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하죠. 법정 담보 물권이고 우물, 추물 4가지가 없다 그랬죠. 우선 변제, 물상대위, 추구표, 물권적 청권이 없습니다. 1번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비용을 지출했다.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다. 당연히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즉 결련성이 있어서 유치권 준용할 수 있죠. 유치권 성립 요건이 5개가 있죠. 타인 물건일 것,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을 것,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할 것, 그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을 것,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 그렇게 되죠. 2번 옳은 질문이죠. 상대방이 유치권자에 대해서 물건 인도 청구 소송을 했을 때 유치권을 갖고 있는 피고는 유치권을 주장해야만 법원은 고려하게 되고요. 이걸 법원이 인용하게 되면, 즉 받아들이게 되면 원고 일부 상서 판결, 즉 유치권자는 채권을 변제받는 것과 상환하여 물건을 반환하라, 이렇게 명한다 그랬죠. 그걸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상환 이행 판결 이렇게 본다 그랬죠. 4번 324조 2항에 의하면 유치권자는 채무자 즉 소유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로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지 못하죠. 만약에 승낙 없이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게 되면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죠. 4번 틀렸죠.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지만 포기특약은 유효하다. 법정 담보물권이지만 포기특약은 유효하다 그랬죠. 자, 3번. 저 자식은 촬영 장소가 또 바뀌었네? 네, 제가 나가는 학원. 강사 휴게실인데 지난번에 찍었던 학원이 아니고 다른 학원입니다. 네. 여기는 뒷벽면이 하얗죠. 네. 자, 3번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 전세권자와 소유자의 합의 없이 목적물을 증축한 경우 공사대금 채권과 그 건물. 전세권자가 소유자의 없이 목적물을 증축했다 하더라도 그 증축한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이 되겠죠. 다만 그 목적물을 증축했을 때 그 공사대금 채권과 건물, 유치권이 인정되는가에 문제가 생기죠. 자, 조금 애매하죠. 자, 그 증축 부분을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 증축 비용을 지출했으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건물을 점유하면서 증축한 비용이죠. 그러니까 공사대금 채권은 돌려달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불법 점유 상태였으니까 유치권은 인정 안 된다. 뭐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죠. 2번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려고 하는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려 했으니까 건물은 도급인 소유고, 따라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그 도급인수의 건물을 유치할 수 있겠죠. 2번이 답이죠. 3번은 권리금, 4번은 보증금 다 유치권 안 된다 그랬고 5번 부속물 매매대금도 안 된다 그랬죠. 건축 자재대금 안 된다 그랬고요. 계약 명의 신탁에서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안 된다 그랬고요. 일반적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채권 이거 유치권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답은 2번이죠. 1번은 불법 점유 상태이기 때문에 유치권 인정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일지 모르겠네. 세법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네. 네, 뭐 잠깐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세법 교수님 누군지 아실까요? 네. 김윤석 교수님이십니다. 아주 젠틀하신 분이죠. 네. 자, 4번 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 청구권을 보겠습니다. 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 청구권. 건물이 없는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이 지어졌을 때 토지 소유자는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지만 토지 건물을 일괄 경매할 수도 있죠. 따라서 1번 틀렸죠. 건물은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신축이 돼야 됩니다. 2번 저당권 설정자가 건축했지만 건물이 제3자의 소유권으로 기속되면 일괄 경매 못하죠. 그래서 일괄 경매 하려면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토지 저당권 설정자 즉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축주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제3자가 축주했지만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 소유권이 기속된 경우에 두 가지 경우만 일괄 경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 틀렸죠. 3번 보세요. 토지 소유자인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용익권을 설정받은 예컨대 지상권을 설정받은 제3자가 건축한 건물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설정자가 그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이때는 일괄 경매가 허용이 되겠죠. 이게 옳은 지문이 되죠. 4번 토지 저당권자가 토지 건물을 일괄 경매했다 하더라도 건물 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면제 받을 수가 없다. 토지 저당권자가 건물까지 일괄 경매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을 뿐 건물 매각 대금부터 우선 변제권까지 인정한 건 아니죠. 자, 이 토지 저당권자의 토지 건물 일괄 경매권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토지만 경매 신청할 수 있고요. 토지만 경매가 되면 건물은 어떻게 된다? 철거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겠죠. 자,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 계약을 하게 되면 채권액이 증감 변동하죠. 그러니까 결산기에 채권액이 얼마일지 모르니까 미리 우선 변제 한도를 정해서 설정하는 저당권. 이게 근저당권이죠. 이때 그 채권 최고액이란 목적물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죠. 채무자가 갚아야 할 변제 책임의 한도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채권 최고액이 1억인데 확정된 채권액이 1억 3천이라면 채권자는 1억 3천을 전부 변제해야 되기 때문에 채권 최고액은 채무자가 갚아야 할 책임의 한도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책임의 한도가 아니다. 2번 채권 최고액에는 이자는 포함되지만 근저당권 실행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걸로 보죠.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자는 포함된다. 근저당권 실행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3번 채권액이 확정이 됐다는 건 더 이상 채권이 증감 변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확정 이후 발생하는 채권은 더 이상 담보되지 않습니다. 4번 후순위 권리자가 없어요. 당사자는 채권액이 확정될 때까지 최고액 변경할 수 있겠죠. 후순위 권리자가 있어도 뭐 다른 것들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 최고액 같은 거, 존속기간 같은 것들은 후순위 권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죠.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가 없을 때 최고액 따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5번 저당권만 양도하는 건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된다 그랬죠.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저당권만 양도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채권 양도 없는 저당권만의 양도는 무효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담보물권과 관련된 문제 몇 문제 풀어봤습니다. 기본이 되는 문제들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